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온도가 계속 상승하지? 응. 그 이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 뭘까요? 이것도 저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는 뭐야?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니까 어떻게? 성층권. 이게 성층권이지. 성층권에 있는 뭐가 있어? 오존이 있다고. 이제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흡수해. 그래서 이 자외선 투과시 서서히.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흡수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태양 복사 에너지가 원래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가장 위에서 많이 흡수가 되니까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고 점점 그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온도가 성층권 하부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자, 통과시 즉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성층권의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함으로 상부, 성층권 투과. 상부는 열을 많이 흡수하고 많이 흡수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층권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열이 서서히 감소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층권 중에서 성층권 하부의 온도가 어떻게? 온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부분까지는 이게 성층권의 전체적인 개념이죠. 요거는 출제 비중이 한 2 정도. 출제 비중이 한 2 정도.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다 보시는데 특히 이 부분은 산업기사가 잘 보시고요. 특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의 안에 있는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오존층입니다. 바로 오존층. 자, 그러면 오존층. 자, 오존층만 일단 출제 비중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오존층의 출제 비중 같은 경우는 약 한 3. 그래서 3 정도만 돼도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얘는 지상에서 어느 정도 있냐면 지상에서 고도 11에서 50km 안에 있는 겁니다. 약 20에서 25km. 여기에 모여 있고요. 그래서 요 오존층에 있는 평균 농도는 약 한 10ppm 정도가 됩니다. 10ppm. 근데 요거를 가끔 ppb로 나오지. 그 ppb 같은 경우는 1ppm은 10의 3승 ppb죠. 그럼 이걸 ppb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많이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ppb. ppb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 되고요. 오존층에서는. 그리고 지구 평균 오존량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구의 평균 오존량. 오존량은 약 300돕슨. 돕슨이라는 거가 나오네. 자, 근데 돕슨이라는 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평균이야. 그러면 이것도 적도랑 극이랑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적도는 약 200돕슨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극이죠. 극지방은 400돕슨.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 보는 거예요. 400돕슨.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변화가 심해. 즉 지리적으로, 계절적으로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지리적이나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약 평균치, 즉 300돕슨 평균치의 몇 배? 몇 프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의 변화를 갖고 있다.
정도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요 50% 변화 보게 되면 요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돕수는 뭐냐 보겠습니다. 자, 돕슨. 이거는 우리가 보통 DU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뭐 높슨 유닛 해갖고 유닛 단위죠. 그래서 DU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이거는 자 우리가 1돕슨을 한번 볼까요? 1돕슨은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오존 총량을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두께로 환산했을 때 약 한 0.01mm에 해당하는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쓸까요? 자, 1돕슨이라는 얘기는 1DU는 지구 대기 중에 오존의 총량을 표준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상태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대기의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 ATM이죠. 1기압에서 표준 상태에서 두께로 환산했을 때 두께로 환산 시 0.01mm입니다. 0.01mm. 그러면 이거는 0.01m를 우리는 1000mm가 1 마이크로미터죠.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크로미터야. 10 마이크로미터. 요거에 상당하는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돕슨 정의가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요거만 갖고도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주로 요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면 1mm는 우리가 보통 100돕슨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1mm를 1돕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존층 같은 경우는, 근데 오존층의 역할은 가장 큰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자외선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외선을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 그냥 지구 지표까지 내려오게 되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의 자외선을 필터링하는, 즉 지표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참 대단하죠. 신비스럽죠. 그래서 두껍지도 않은 그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꼭 우리가 생태계에 필요한 양만큼만 걸러주는 생명체, 즉 지표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존층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존층에 있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존 양은요. 자, 오존층에 있는 그 오존의 양은 자, 어떡하냐? 생성되는 만큼 또 소멸돼. 이게 원래 밸런스가 맞는 거죠. 요곳에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즉 일정한 농도를, 오존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생성되는 만큼 소멸이 더 많이 되게 되면 어떻게, 그때부터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지구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건 일단은 뒷부분에서 얘기할 거고, 일반적인 밸런스는 생성된 만큼 오존이 소멸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돼서 일정 농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적인 거고, 오존층에서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 중에 산소 분자가 주로 약 240 나노미터 이하 자외선에 의해 광분해되어 생성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 얘기는 이제 오존층 파괴에서 할 텐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어떠한 생성 메커니즘을 갖고 있냐면, 자, 산소 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소 분자가 태양 자외선을 딱 받아. 약 240 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에 딱 받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광분해가 돼. 5+5로 된다고.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가 또 있겠죠. 그러면 얘랑 만나면 뭐가 돼? O3가 돼.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거든. 응?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광분해 자외선 산소 분자의 광분해에 의한 오존 생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성된 만큼 또 소멸되고 생성된 만큼 소멸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평형을 이루는 것이 원칙적인 건데, 나중에 이제 지구 환경 문제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라 그랬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것은 대륙권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그랬죠. 응? 그래서 여기서 올게요. 오존층에 있는 오쓰리입니다. 이 오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주로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랬지. 자외선 흡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정도 자외선? 약 200에서 약 290 나노메타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는 그만 실질적으로는 자, 지구 그 밑에 있는 대륙권. 자, 대륙권으로 들어오는 파장은 어떻게 돼? 들어오는 파장은 주로 어떻게 돼? 이것도 여기서 말하면 290 나노메타 다 이상이 들어오는 거야. 대륙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근데 요거를 뭐 우리가 280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290, 그러니까 290 나노메타 이전에는 다 어떻게 거의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는 거고, 대륙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290 또는 280 나노메타 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한 0.29 마이크로메타 요거랑 같이 보죠. 근데 요거는 또 약 한 0.3 마이크로메타 요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즉 뭐예요? 290 나노메타 또는 0.3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단파장은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 요 이상만 들어오는 거고 이 이하는 어떻게 돼? 오존층에서 다 흡수가 돼서 지표면까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다시 자,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보다 작으면은 흡수, 요거보다 더 크게 되면은 대륙권으로 들어온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오존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도식화에서 오존층을 딱 하고, 그러면 여기서 딱 오존층에서 흡수되는 것은 얼마? 200에서 약 290 나노메타. 즉, 요 이내죠. 요 이하. 근데 대륙권이지 여기? 대륙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요걸로 보자고 같이 보고 0.3 마이크로메타 볼게. 요거 이상은 다 대륙권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얘를 흡수하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뭐야? 지구 생명체의 보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기사 산업기사 다 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 마이크로메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단위를 좀 알아야 돼.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m는 몇 센티미터? 10의 자승 100cm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밀리미터로는 10의 3승 밀리미터. 그 다음에 또 요거보다 작은 거 마이크로메타는 10의 6승 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0의 9승 나노메타 이렇게 돼요. 요걸 좀 알면 좀 더 단위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뭐 요건 요 정도는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존층에 대한 거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입니다. 뭐 중간권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 전체적으로 묶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만. 이걸로 쓸까요? 색깔? 중간권 3번이 되나? 4번이 그냥 이걸로 합시다.
자, 중간권 같은 경우는 자, 고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고도가 50에서부터 90km.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온도가 하강이 되는 거지.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는 안정이 아니고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류권도 불안정입니까? 그렇죠. 그럼 불안정이면 뭐가 생겨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이 있으면 기상 변화가 있나요? 여기서는 기상 변화는 없습니다. 왜? 왜? 이거 중요합니다. 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상 현상은 없습니다. 왜? 수증기가 없습니다. 응? 여기는 수증기가 있어야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없다. 대류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요거 꼭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또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보통 이제 중간권 10권까지도 얘기해요. 중간권 이상에서는요. 같이 좀 쓸까? 자, 중간권 이상에서는 자, 형성되는 중간권 이상의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냐면 대기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분자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직접 우리가 직접 관측된 온도와 상이합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분자 운동에서 되게 활발하다는 얘기지. 이게 다르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고, 요건 10권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요 내용 있죠? 예, 요거는 산업기사 보신 분들 정확하게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얘는 출제 비중이 뭐냐? 자, 얘는 자 출제 비중이 약 한 3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 출제 비중이 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건 좀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10권 같은 경우는 이 10권 같은 경우도 출제 비중이 1. 그러니까 10권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90 또는 뭐 90km 이상의 고도를 가는 것을 우리는 10권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고도는 약 90km 이상. 뭐 이걸 80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도 상승되는 이런 특징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분자들이 전리 상태야. 활발하기 때문에 전리 상태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리층이라고 합니다. 10권은 전리층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대류권이랑 비교해 갖고, 자, 대류권이랑 비교했을 때 분자 운동 자체 속도는 자, 상당히 매우 느립니다. 매우 느리고, 그 다음에 공기 평균 공기의 평균 자유행로는 길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평균 자유행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군데 어떤 방해물이 있을 때 부딪히고 다음 부딪히면 그 길이가 나오잖아요. 예, 요거를 전체 길이를 충돌한 횟수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활발하다는 얘기지, 운동이. 그게 길다는 얘기고, 대류권보다. 근데 분자 자체 내에서의 분자 운동 속도는 상당히 매우 느리다. 대류권과 비교시. 요것만 좀 여러분 신경 써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요 부분은 좀 산업기사 부분들은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공역에 대한 특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대기 조성에 있어서 계산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교재 1-9 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하고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세 번째 강의 때 여러분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